무리뉴가 원하는 선수가 아니어서 그런 걸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문제는 돈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코비입니다. 리버풀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빅토르 무뇨스의 합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라울라 감독 체제에서의 1호 영입입니다. 이적료는 4천만 유로고요. 역시 리버풀 보드진 음흉합니다. 전혀 낌새도 못 챘어요. 물론 제가 월드컵에 정신이 팔려서 팔로잉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긴 해요. 그리고 사실 뉴캐슬 이적이 유력해 보이기도 했잖아요. 실제로 뉴캐슬이 오사수나와 3천만 유로 계약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만큼 뉴캐슬 이적이 거의 확정적이었던 상황. 이런 상황에서 리버풀은 오사수나에 빠르게 접근했고 1천만 유로를 더한 계약을 제시, 결국 하이제킹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리버풀은 뉴캐슬보다 많은 금액을 써서 무뇨스를 영입한 걸까요? 어쨌든 1천만 유로가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올 여름 리버풀의 1호 영입생이 된 빅토르 무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간이 포함된 영상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빅토르 무뇨스. 2003년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난 무뇨스는 키 173cm, 체중 70kg이라는 축구 선수치고는 조금 작은 피지컬을 가진 선수입니다. 주발은 오른발이고요. 이제는 많은 팬분들이 아시겠지만 무뇨스에게는 조금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라마시아와 레알 마드리드 유스팀을 동시에 거친 선수라는 거예요. 당연히 바르샤와 레알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죠. 현지 매체의 말을 빌리자면 무뇨스의 주 포지션이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왼쪽 윙어 자리가 유력해 보이기는 하지만 오른쪽은 최전방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라고 하죠. 품목도 그의 포지션을 멀티로 분류하고 있고요. 어쨌든 어린 시절부터 꽤 많은 주목을 받았던 그는 데뷔전부터 최악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게 엘클라시코였다는 게 문제죠. 무뇨스는 24-25 시즌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후반 88분 금쪽이와 교체되며 1군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하필 안첼로티가 왜 이렇게 큰 무대에 데뷔시켰는지는 사실 좀 의문이긴 해요. 아무튼 팀이 3대4로 뒤지고 있던 상황, 무뇨스는 음바페의 패스를 받아 완벽한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무뇨스의 슈팅은 정확하지 못했어요. 득점은커녕 유효 슈팅으로도 연결시키지 못한 거죠. 이후 팀은 결국 경기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찬스를 날려먹은 무뇨스에 대한 팬들의 비난은 극에 달했죠. 당시 비난 댓글이 얼마나 심했는지 무뇨스는 결국 자신의 인스타그램 댓글창을 닫는 결정을 하기도 했어요. 이때의 충격으로 이적을 결심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무뇨스가 매물로 등장하자 오사수나, 마요르카 등 많은 라리가 클럽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재능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그리고 무뇨스의 최종 선택은 오사수나였어요. 이적료는 옵션 포함 600만 유로였으며 800만 유로의 바이백이 포함된 계약이었죠. 그리고 바이백은 3년 동안 매해 100만 유로씩 증가하는 형태였다고 하고요. 이적 후 첫 시즌인 25-26 시즌 무뇨스는 컵대회 포함 36경기에 출전해 7골 5도움이라는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사실 스탯 자체가 엄청나게 주목받을 만한 기록이 아니기는 해요. 하지만 간신히 강등을 면한 오사수나의 전력, 그리고 그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뛰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꽤나 준수하다고 볼 수는 있을 듯 합니다. 당시의 활약으로 이번 월드컵 스페인 대표팀 최종 명단에 승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뇨스는 리버풀의 빨간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리버풀이 무뇨스 영입에 4천만 유로를 투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공대의 일원. 현 시점 무뇨스의 가장 큰 가치는 빠른 속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피드를 활용한 드리블에 강점을 보이는 선수인 거예요. 사실 드리블 스타일상 무뇨스가 전형적인 크랙형 선수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화려한 발기술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 2-3명을 끌어당기고 그로 인해 생기는 공간을 활용하는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는 선수는 아닌 거예요. 그의 드리블 특징은 한마디로 저돌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속도를 이용한 직선적인 돌파에 능한 선수라는 거예요.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치달에 능숙한 선수랄까요? 25-26 시즌 무뇨스의 최고 속도는 35km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라리가뿐 아니라 유럽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빠른 편에 속하는 수치죠. 다만 이렇게 속도가 빠른 선수는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스피드와 별개로 볼을 컨트롤하는 능력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선수의 속도는 최고 속도를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적용됩니다. 하지만 수비수들은 상대가 속도를 올릴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무뇨스의 돌파 장면을 보면 그가 단순 속도뿐 아니라 가속도 자체가 빠른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달리기 시작해서 최고 속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거기에 민첩성도 좋은 편입니다. 상대 수비가 발을 뻗는 타이밍에 맞춰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드리블이 가능한 선수인 거예요. 아까 말했던 치달 느낌의 드리블이요. 올 시즌 무뇨스는 리그에서 총 75회의 드리블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는 133회의 라민 야말, 87회의 금쪽이, 78회의 킬리안 은바페에 이어 4위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반면 드리블 성공률은 42%로 측정됐는데 이는 20위권 선수들 중 가장 낮은 수치이기는 합니다. 그만큼 드리블을 시도하는 볼륨 자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프리미어리그, 특히 리버풀에서도 이런 그의 장점이 통할까요? 물론 모든 것은 뚜껑을 까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특히 이라올라 볼에서는 더욱더 부각되는 장점일 수 있어요. 아마 각포와 주전자리를 두고 경쟁할 가능성이 높은데 단순 스타일만 놓고 봐서는 무뇨스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각포보다 무뇨스가 수준이 높은 선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확실히 무뇨스에 비해 각포가 보여준 게 훨씬 더 많기도 하고요. 하지만 현재 리버풀에 진짜 필요한 윙어는 특공대 역습이 가능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볼을 전진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는 이라올라 감독의 전술 특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라올라는 기본적으로는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서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4-4-2 형태로 전환하며 라인을 끌어올리는 적극적인 압박을 중시합니다. 수비 시엔 2명의 3선 미드필더들이 하프 스페이스를 커버하고 전방에 위치한 4명은 기본적으로는 지역 방어 형태를 갖추지만 압박 기회가 감지되면 곧바로 맨마킹 형태로 전환됩니다. 이라올라의 압박 전술의 가장 큰 목표는 높은 지역에서 턴오버를 발생시키는 데 있습니다. 가끔은 뒤를 보지 않을 정도로 극단적인 라인을 형성할 때도 있고요. 또한 공을 뺏은 뒤에는 전방 4명의 선수가 적극적인 스위칭을 통해 특공대 역습에 가까운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렇기에 이라올라 감독은 투톱은 물론 윙어들까지도 득점력을 갖춘 선수를 선호하는 편이죠. 여기서 무뇨스는 특공대 4명 중 1명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직선적인 드리블을 통한 볼 운반 능력만큼은 각포보다 뛰어나다고 보는 게 맞고요. 멀티 포지션 소화 능력, 앞서 언급했듯 무뇨스는 기본적으로는 왼쪽 윙어로 분류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오른쪽, 심지어 최전방 공격수까지도 소화 가능한 선수입니다. 이게 리버풀에게는 또 다른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리버풀은 올 여름 좌우 측면 보강이 모두 필요한 상태입니다. 만약 무뇨스를 왼쪽 자원으로만 분류한다면 살라를 대신할 오른쪽 윙어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뇨스를 좌우를 모두 소화 가능한 멀티 자원으로 본다면 리버풀 입장에서는 시장에 풀린 매물을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차하면 왼쪽 윙어를 추가로 데려올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사실 무뇨스의 멀티 포지션 능력 중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우측이 아닌 센터 포워드를 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를 애초에 전방에 배치하자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앞에서도 설명했던 이라올라의 특공대 역습 시 전방 공격수와의 스위칭을 보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침 이삭이나 에키티케가 왼쪽 성향의 플레이를 선호하는 선수들이기도 하고요. 봄에 밴 적극성, 무뇨스는 기본적으로 적극성이 좋은 선수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체력도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무뇨스의 이런 적극성은 공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무뇨스는 수비가담에도 매우 적극적인 선수입니다. 올 시즌 그는 수비가담 51회, 리커버리 96회, 걷어내기 20회를 기록했습니다. 공 포지션 대비 모든 수비 스탯이 골고루 좋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무뇨스의 이런 수비 적극성은 턴오버 시 빠른 역압박을 요구하는 이라올라 볼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사수나에서도 전방 압박이 준수한 편이었고요. 또한 무뇨스는 경합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신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공중볼 경합을 해주는 모습이 자주 보이기도 하죠. 심지어 헤더도 준수한 편이에요. 실제로 지난 시즌 그가 라리가에서 기록한 6골 중 2골이 헤더에 의한 득점이기도 했고요. 이 부분은 맥칼리스터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패스는 글쎄
사실 이번 영상을 만들기 위해 무뇨스의 풀경기를 꽤나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 중 하나는 확실히 그가 패스 능력은 조금 아쉬운 선수라는 거였어요. 특히 전진 패스 관련 수치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어쩌면 개선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라올라가 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죠. 물론 연계 자체가 나쁜 편은 아닙니다. 동료를 활용한 원투 패스도 곧잘 하고요. 다행히 짧은 패스가 불안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무뇨스는 리버풀의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길 바라지만 나이가 어린 만큼 여의치 않으면 리셀도 충분히 가능한 선수고요. 그리고 아마 리버풀이 무뇨스를 즉시 주전감으로 생각하고 데려온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적응 속도에 따라서는 곧바로 주전 자리도 꿰찰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까지 큰 부상 이력이 없다는 것도 무뇨스의 장점일 수 있겠네요. 레알이 무뇨스를 포기한 이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레알과 오사수나의 계약에는 바이백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알이 마음만 먹는다면 800만 유로에 그를 복귀시킬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유럽 이적 시장에서 무뇨스 정도의 재능을 800만 유로에 살 수 있다? 그야말로 개꿀입니다. 그 어디서도 이 가격에 이런 선수를 데려올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레알은 바이백 조항을 포기했습니다. 무리뉴가 원하는 선수가 아니어서 그런 걸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문제는 돈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레알은 오사수나의 무뇨스를 판매하며 바이백뿐만 아니라 50%의 세론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이 말은 오사수나가 무뇨스를 타구단에 판매할 시 얻게 될 이적료의 50%는 레알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레알 입장에서는 리버풀이 무뇨스 영입에 지불할 4천만 유로의 이적료 중 절반인 2천만 유로를 챙기는 게 현 상황에서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온 거죠. 거기에 오사수나의 그를 판매했을 당시 챙긴 600만 유로까지 더하면 레알은 무뇨스로 인해서 올린 수익금이 2,600만 유로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본 거예요. 사실 올 여름 레알이 보강해야 할 우선순위 포지션이 아니기도 하니까요. 마무리. 오늘은 리버풀 합류 오피셜이 나온 빅토르 무뇨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리버풀과 무뇨스의 궁합 어떨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지금까지 박고비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입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